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은 이차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차함수. 자, 그럼 이차함수, 그 말대로 이차함수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차함수를 배웠듯이 차수가 2차인 어떤 다항함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y는 당연히 ax의 제곱 뭐 이런 형태겠죠. 물론 y는 x제곱이 더 간단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그 a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y는 ax제곱을 가장 기본적인 이차함수 형태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y는 ax제곱,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어떻게 나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차함수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배운 사람들은 이차함수는 이제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마저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해요? 점을 하나씩 대입해봐가지고 그 그래프 개형을 이제 추론을 하는 것이죠. 유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면 이제 a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혹은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 형태를 띈다는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틀린 얘기죠. 왜? 그렇죠. 이거는 A가 어느 때일 때? A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음수면, A가 음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나요? 바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죠?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건 알겠죠.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A의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어떤 형태가 되겠냐 하는 건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잘 모르겠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걸로 뭐를 예를 들까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곱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남아요? y는 1이 나오죠. 맞죠? 뚜두두두두두두 하면 1,1을 지나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당연히 1이 나오죠. 그럼 뚜두두두두두두 이 정도 지납니다.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0도 지나가죠. 맞죠? 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가 되죠. 맞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형태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A의 수를 하나 키워보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하고 어떤 그래프 그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Y는 뭐 2x제곱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A의 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입해봐요.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점을 지난다는 거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2가 되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죠. 0,0은 또 지나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A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폭은 점점 좁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그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A가 양수인 범위가 됐으니까 음수인 거 생각해보죠. 음수이면은 얘도 마찬가지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뚜두두두두 이 점 지나고 뚜두두두 이 점 지나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사실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요거와 마찬가지로 하나 더 그려보죠.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러고 보니까 요거는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맞죠? 그럼 여기 이 점을 지난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가 나고 요점이 지난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맞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 1이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요. 그럼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뭐가 커지면?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고 얘기하면 돼요?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가 양수이든지 음수이든지 둘 다 적용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차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일단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차함수다 그러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포물선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대칭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칭축이라는 말은 그 말대로 대칭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0,0이다, 그지? 0,0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원점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대칭축은 어떻게 돼요? 뭐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그렇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여기 있는 Y, 그죠? 요거는 X.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Y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나타내요? 다른 말로 X는 0이다라는 직선으로도 나타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됐죠? 자,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여기서 미리 얘기했지만 어떤 게 있냐면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다루지 않는 A의 값이 있잖아요. 어떤 값인가요? A가 0인 경우죠. 0인 경우면 어떻게 될까요? A가 0이 되면. 그럼 Y는 0이잖아. 이건 그냥 상수함수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이 0이 되는 것은 사실 다루지 않아요. A가 0이 되는 건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0이 될 수도 있어요. 0이 되면 무슨 함수가 돼? 상수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닌 거죠. 그건 상수함수에서 다루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고요? 폭은 어떻게 된다?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맞나요? 이 세 가지 성질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꼭지점과 대칭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차 함수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게 일단은 꼭지점과 대칭축입니다.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프를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절대값 A가 커질 때 어떻게 되냐. 어떤 그래프들을 그리고 나서 그것들 비교할 때 이 정교하게 그릴 때 이 3번의 내용이 필요하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항상 모든 그래프는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은 다른 그래프가 될까요? 그렇죠? 이 2차 함수가 있다면 이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하거나 아니면 대칭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의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 기본적인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게 되면은 어떤 형식의 그래프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Y는 결국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풀어보면. 그리고 최고차항이 2차니까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A가 0만 안 되면 이 조건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이 조건 안 붙여주면 이거는 2차 함수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A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리고 B가 만약에 어떤 수가 들어간다. 그럼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맞죠? B가 만약에 또 0이다. 그러면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돼서 요거는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지 요놈이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는 2차 함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기본적인 그래프는 그렸고 어차피 이게 그래프 특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서 봐도 알겠지만 포물선의 형태가 있으면 뭐만 구해지면 그래프가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것만 알면 되잖아. 꼭지점과 대칭축만 알면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해봐요. 뭐라고 해볼까요? 뭐 2,1이라고 할까요? 2,1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대칭축이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다. 그럼 어떤 그래프 되는 거야? 이런 그래프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저 최고창의 개수 A라는 것이 일단은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이걸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꼭지점만 알게 되면은 꼭지점 그리게 되면 이 꼭지점이 사실은 대칭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최고창이 양수냐 음수냐는 보면 딱 알잖아요. 맞죠?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러면 뭘 구하는 게 관건일까 그러면? 그렇죠. 바로 꼭지점과 대칭축. 즉 꼭지점만 구하면 대칭축이 그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꼭지점 구하는 게 여기서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자, 그럼 이거 꼭지점 어떻게 구하냐? 기억날는지 모르겠지만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왜 바꾸냐? 저기서 어떤 형태로 평행이동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변형을 시켜볼게요. 그럼 기억이 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게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숫자로 주어진 걸 해보고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문자로 하면 여러분들이 문자로 할 때마다 어려워해서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했었더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 하고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4의 반한 것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마이너스 4의 반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요 놈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플러스 4잖아요. 맞죠? 그리고 동일하게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4까지 해줘야 되겠죠. 맞나? 그러면 요 식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5가 있어서 플러스 1이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한다. 완전 제곱의 형태로 변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식이 뭐가 돼버리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알고 있다면 이 그래프를 얘는 어떻게 변형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원래 플러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이었겠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니까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원점이, 여기서의 꼭지점이 0,0이었으니까 여기의 꼭지점은 뭐겠어요? 평행이동 한 만큼 간 거겠죠? 뭐예요? 여기 꼭지점은 이만큼 갔으니 2,1. 요게 꼭지점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나요? 이 그래프는 뭐 한 김에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나요? 일단은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몇 콤마 몇? 2,1. 아까랑 똑같은 그렸네, 그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2,1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여기에 뭐 지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y가 0일 때에 x가 0일 때 y 값. 즉 여기 뭐예요? x가 0 집어넣으면은 y 값은 얼마 돼요? 5 나오죠, 그죠? 이게 y 절편이죠. 여기 있는 게 y 절편이에요. 여기는 5예요, 5.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걸 해보겠다? 바로 꼭지점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문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괜히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여기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x 0 집어넣었을 때 y 값이니까 얘는 바로 y 절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y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a를 여기서는 편의상 이렇게 얘기합시다. 선생님은 이거를 기울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울기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기울기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다항함수에서 이거는 2차 함수죠, 그죠? 3차 함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겠죠. 4차 함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최고차항의 개수는 결국은 그 다항함수의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잠깐 와볼게요, 이쪽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보죠. y는 2x 플러스 1, 1차. 그 다음에 2차는 뭐 해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3차 뭐 해볼까요? x의 3승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 1. 이렇게 쳐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물론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럼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미분 들어가게 되면 편하게 되는데,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면 이때는 언제만 얘기하냐면 최고차항 A가 최고차항이라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런 그래프 모양을 가집니다. 잘 보세요. 1차면은 최고차항이 양수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그리고 1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 자체가 기울기가 돼버리죠. 맞죠? 그래서 요 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오른쪽 끄트머리가 평행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양수인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음수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오른쪽 끄트머리를 보시면 돼요. A가 양수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도 위로 올라갑니다. 왜? 기울기가 양수니까. 맞죠? 자, 2차 함수도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래로 올라가다 그랬죠. 맞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오른쪽 끄트머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음수이면은 이렇게 되지. 오른쪽 끄트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죠. 맞죠? 이건 왜 그래요? 기울기가 음수라서 그래요. 지금 이 기울기는 승엠하고 약속입니다. 알겠죠? 그냥 이걸 기울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다항함수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똑같이 통일되게 돼요. 그럼 3차도 생각해봐요. 3차는 잘 모르겠지만 3차도 계산해보면 그려보면 최고차항이 양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얘기할게요. 그 말은 오른쪽 끄트머리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자 4차, 5차 마찬가지예요. 4차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끄트머리가 올라가요. 5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6차, 7차, 8차, 9차 그래프 다 그릴 수 있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분을 가게 되면은 이제 4차까지 다루게 되거든요. 물론 5차 다룰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알겠죠? 자, 그러면 3차는 근데 3차는 이상하네. 이런 그래프 안 배웠는데요. 어떤 그래프만 배웠어요, 여러분들? y는 x제곱, x세제곱 이런 그래프 봤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점과 요 점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과 이것이 이거 합쳐져 봐요. 그럼 이 중간에 게 없어지겠죠? 그럼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데 요때의 기울기가 이게 딱 0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의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어쨌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일단 요 두 가지는 구분하지 않죠,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할게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된 그래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요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될까요? 요 중간에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모양이 돼요. 맞죠? 세 개가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왠지 2차 함수랑 비슷한 모양이 돼요. 이것의 대표적인 게 y는 x 4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그래 보면 약간 더 이렇게 뭉퉁하게 되면서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 모양. 점 찍어 보면.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질 수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가지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런 어떤 고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용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 여기 있는 최고창의 개수를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최고창의 개수를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그 기울기가 양수이면 오른쪽 끄트머리가 올라가고 음수이면 내려간다. 이 얘기죠. 그럼 이것도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수죠. 음수니까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 자체가. 얘는 양수죠. 그럼 이런 모양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요거와 요거 같아질지 아닐지는 몰라. 그죠? 안 그려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 차든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에 뭐 몇 차든지 어쨌든 최고창이 양수,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울기가 양수라면 오른쪽 끄트머리가 위로 올라가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걸 선생님이 기울기라고 봐도 일단 우리끼리는 아무 상관없겠죠, 그죠? 기울기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변형을 시켜보죠. 2차 함수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A로 묶어야 되겠죠, 싹 다, 그지? 싹 다 묶으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X제곱에 여기는 플러스 어떻게 돼요? A가 앞에 있으니까 A로 나눠줘야 되겠죠? A분의 BX. 맞죠? 여기에 플러스 C 하면 똑같죠?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됐죠? 요거 곱해주면 똑같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거잖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거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있는 거 요놈의 반띵한 것의 제곱이 나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반띵한 것의 제곱. 이거 반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2a분의 b가 되죠. 요놈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여기 뭐가 붙냐면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식이 동일하죠.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에 있는 거를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바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x 플러스에 요 놈이 들어가는 거죠. 2a분의 b. 요 놈 전체에 제곱해야지 요 놈이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이 있고 앞에 a가 기다리고 있죠?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에 요 놈이 더해지면 요 곱해지면 여기는 원래는 4a 제곱의 b의 제곱인데 앞에 있던 a가 기다리고 있어서 약분되니까 요거는 싹 하고 없어지겠지. 맞죠?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c가 여기 남아있죠. 근데 c를 통분하자. 통분하면 어떻게 돼? 4a분의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에 4ac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요? 다 됐어요. 다 됐어. 그러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겁니까? 바로. 자, 원래는 y는 a의 x의 제곱이라는 식을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요것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는 뭐냐면 요 놈을 제로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그때의 요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요 값은 외워두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왜냐? 물론 뭐 자기가 뭐 외우고 싶다 그런 사람은 외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 안 외웁니다. 왜 안 외우냐면 일단 식이 복잡해요. 물론 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서 뭐 많이 본 듯한 판별식하고 모양이 똑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대입을 하다가 여기 있는 ABC를 대입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마이너스 2a분의 b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냥 이거 구했다면 그냥 이 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y값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난 이거 기억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의 경험상은 별로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가 의미가 있냐?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꼭지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그럼 어떻게 돼?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가는 요 대칭축이 나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해줄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거 해볼까요?
뭐 간단한 거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뭐 플러스 뭐 2 뭐 이 정도 할까요?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해보고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바꾼다? x 마이너스 여기는 2x x제곱에 마이너스 2x 여기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반한 것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반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를 반하면 마이너스 1 요놈 제곱하면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요놈을 변형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된다. 그지?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아있고 2가 남아있으니까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집니까? 꼭지점은 어디요? 1,1이네. 그죠? 그럼 1,1 뚜두두두두두두두 1,1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알고 싶어. 뭐야? 여기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y절편이라 그랬잖아. 그지? 맞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릴 수 있겠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완전 제곱식을 언제까지는 이렇게 반한 거의 제곱을 여기다가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언제 할 거예요. 맞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익숙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익숙하게 하느냐? 하나 다시 그냥 와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물론 각자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여기 x제곱이면요 x라고 두고요 마이너스이면 요거 반한 거를 여기다가 적어요. 그냥 알겠죠? 반한 것을 적습니다. 그러면 제곱 되겠죠. 그냥 제곱 붙여요. 왜냐면 반한 것의 제곱이 여기 있을 거니까 그놈이 요놈이거든요. 앞에 있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제곱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거기다가 요걸 더하면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해볼까요? 좀 더 어렵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완전 제곱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을 안 찾아줘도 상관없어. 물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죠. 꼭지점의 x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a 분의 b 하면 얼마예요? 1이지. 맞죠? y좌표는 어떻게 찾아?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이네요. 맞죠? 그래서 꼭지점을 완전 제곱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하는 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꼭지점만 찾는다면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와볼까요? 여기도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해보고요. 먼저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를 일단 묶어야 돼요. 항상 여기는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묶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x제곱에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물론 선생님 바로 할 수 있지만 일단 처음이니까 그냥 해볼게요. 이거 반하면 얼마예요? 2. 그놈의 제곱은 4. 그럼 여기에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결국 마이너스를 묶게 되면 x에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야?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붙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그럼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플러스 4에 1하면 플러스 5가 되나요? 맞죠?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꼭지점의 좌표.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라는 거예요? 얼마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을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는 어디 있을까요? 뭐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여기가 뭐냐면 꼭지점인 거죠. 그리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넘어가겠느냐 이게 문제야. 맞죠? 그럼 이걸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될까요? y절편 알아야 돼. y절편 얼마나 했어? 요게 y절편이잖아. 1이라고 했네? 그럼 1을 지나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지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꼭지점을 구한다면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얼마야? 그럼 플러스 2다, 그지? 2분의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이놈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값은 어떻게 한다? 이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8에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 9 마이너스 4니까 5.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5 동일한 값이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완전 제곱식 어쨌든 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고차의 개수를 일단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면 여기는 x의 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2분의 3의 x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요거 반한 것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 반한 거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놈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요놈이 얼마가 되느냐? 요놈이 얼마가 돼요? 2로 묶으면 x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요거의 루트 씌우면 4분의 3의 제곱에다가 요놈이 앞에 2가 기다리고 있죠. 그럼 요놈 제곱, 요놈과 요놈 2하고 요거 곱하면 2, 8, 16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9에 플러스 5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를 묶을까요? 5. 통분하죠. 8분의, 그죠? 8분의 하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요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놈이 결국은 마이너스 8로 다 통분이 되죠. 8호 40.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요놈이 얼마 되냐? 2에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돼요? 마이너스 8분의 여기는 31인데 마이너스 31이니까 플러스 3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일부러 여기는 분수가 들어간 거 했습니다. 알겠죠? 일부러 분수가 들어간 거 했어요.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거는 아래로 볼로 갈 거고요. 최고창 양수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3, 8분의 31이에요. 4분의 3, 4분의 3, 8분의 31 뭐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뚜두두두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는 겁니다. 맞나요? 왜 이렇게 약간 복잡한 걸 했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뭐 복잡한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a분이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분의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동일하게 8분의 31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그래서 이 2차 함수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뭐라고요? 바로 꼭지점과 대칭축을 찾는 것이고요. 꼭지점 찾는 거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꼭지점 찾는 것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의 일단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그럼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요것만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요.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어떤 형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떠한 형태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y는 당연히 2차 함수가 결정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직선이 결정되는 거는 뭐만 있으면 결정된다 그랬어요? 한 점과 기울기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두 점이 있으면 돼요. 그 말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ax 플러스 b에서 미지수는 a와 b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이차함수 봤듯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은 최소한 점이 몇 개 있어야지 이차함수를 정확히 그릴 수 있을까? 그럼요. 3점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3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이 이차함수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3점을 여기다 각각 대입하면 식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맞죠? 3개 나오니까 식 3개, 미지수 3개고 식 3개니까 이 연립방정식 풀 수 있잖아요. 그럼 a, b, c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연립방정식 편을 여러분 따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따로 얘기하면 3원 a, b, c가 3개가 있으니까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되겠네요. 대보면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으로 우리가 금방까지 했듯이 뭐를 알면 구할 수 있냐면 뭐를 알면 구할 수 있어요. 한 점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점이에요? 저기서 무슨 점 구했어요? 그렇죠.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을 알고요. 꼭지점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나요? 꼭지점을 n,n이라고 합시다. 꼭지점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나요? 뭐까지 알아야 돼? 기울기. 그죠? 기울기. 여기서는 뭐? 최고차의 개수. 우리끼리는 이걸 기울기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A를 알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만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에 의해서? Y는 원래 A의 뭐?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하면은 요 그래프가 원래는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맞죠? 이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했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어떻게 한 거다? 평행이동한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어쨌든 요걸 알게 되면 여기서 꼭지점이 m,n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충분히 그래프를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거는 많이 했던 거죠.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세 번째인 건데, 이게 마침 여기 있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마침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y는 a에, 요거는 기울기니까 놔두고요. x-알파, x-베타로 된다라고 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이거는 굳이 대칭축이라든지 꼭지점을 구하는 수고를 좀 덜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하는 게 더 쉽죠, 그죠? 저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쉽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훨씬 더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일단 하나 그려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알파와 베타를 X축으로 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버려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생각해봐요. X축을 지나는 이 점들은 Y값은 얼마인 거예요? 제로인 거죠, 그죠? Y값이 제로인 거죠. Y값이 제로일 때가 언제냐면 X가 알파와 베타일 때가 X값이 제로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요거는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베타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니까 알파, 0, 베타, 0이라는 이 두 점을 꼭 지나게 돼 있어요. 꼭 지나고 만약에 A가 양수다. 그럼 아래로 볼록이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실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요? 뭐 어떤 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런 거 봅시다. 물론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x-2의 제곱 조금 빨리 할게요. 그냥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하시면 x-2의 제곱 2는 4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래프 모양 어떻게 그릴 수 있다고요?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니까 2, 마이너스 1 뚜두두두두 하면 요 점이다, 그지? 요 점이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인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데 뭐야? y 절편이 얼마예요? 3이죠? 그럼 1, 2, 3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어떻게 그려도 되냐면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거예요. 요 놈이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어 보니까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나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겁니다.
1, 3, 2 있으면 뭐야? 1과 2를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1과 3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 3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엄밀하게 그리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얼마야? 3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보완적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x축하고 교점이 1,3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형태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오히려 이렇게 그리는 형태들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사실 저 1번, 2번보다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일단은 그래프상에서 관련된 거는 다 얘기했습니다. 이차함수 관련해서 안 한 것은 뭐가 있냐면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관계가 있어요. 거기서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관계가 이차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하나도 만나지 않는 거를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이 강의 자체가 그래프 특강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에 일단은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